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2024년 미국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에 갭을 주고 크게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이것도 올해 첫 거래일에 갭을 주고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에 큰 갭을 주고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올해 2024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의미하는 전조지표입니다. 미국이 트럼프에 대한 주투표 금지로 인해 1860년 규모의 국가붕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대선의 주투표에서 트럼프를 금지하기로 한 최근 메인주 결정은 1860년에 일어난 것과 같이 올해 미국 정치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후보의 출마 금지가 1861년부터 1865년에 있었던 남북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스푸트니크에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사학자이자 정치평론가 데니엘 라자르는 이 모든 상황이 미국에서 대단히 나쁘게 끝날 수 있고 1860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곧바로 국가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인주 국무장관 셰나 벨로우즈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서 그의 역할 때문에 트럼프를 투표지에서 배제했습니다. 벨로우즈는 목요일 문서에서 그들 도전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직 자격을 충족한다는 선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다고 썼고, 따라서 법률에 따라 트럼프의 기본 청원은 무효라고 판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벨로우즈는 메인주 고등법원이 트럼프 변호인단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인주는 3월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항소가 즉시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로즈의 발표는 이번 달 초 트럼프의 공화당 예비선거 참여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는 국가헌법 위기와 붕괴로 심각한 확대를 의미한다고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아도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판결을 지지하면 다른 주들도 같은 길을 따를 것이며 위기는 전국적으로 퍼질 것이라고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주에서도 이에 따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트럼프가 전국 대부분의 투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더라도 자유롭고 공정한 전국 투표에서 당선될 가능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11월에 트럼프에게 패배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조금이라도 공정하다고 여길 미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라자르가 물었습니다. 공화당이 통제하는 주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그런 식으로 조작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라자르는 말했고, 더 나쁜 것은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가 바이든도 전국 대부분의 투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164년 동안 이런 헌법적 위기에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결과는 1860년에 재현이 될 것이다. 링컨이 남부 9개주 투표에서 제외되었고, 스티브 A. 더글라스는 북부 2개주 투표에서 제외되었으며, 남부 민주당 후보 존 브레켄리지는 4개 주에서 제외되었고, 존 벨 헌법연합 후보는 3개 주에서 제외됐다고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즉각적으로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전체 인구 3천만 중 8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자르는 무너진 선거 과정은 곧바로 국가붕괴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으나 이는 결국 전국의 민주당원들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판결을 번복하여 나머지 48개 주에 그런 헛소리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원들은 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 조항을 크게 다르게 운영한다고 반발할 것이라고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공화당이 주도한 남부 재건 과정에서 반란을 가담한 남부 유력자들을 선거에서 배제하라고 채택했다고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당원들은 이런 신동맹의 권력 장악 그리고 2000년 12월 부시대 고어의 재현이라고 부를 것이다. 트럼프가 법원의 대법관 6명 중 3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판결을 고쳤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그러한 위기는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자르는 만약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정당성에 대한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면서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50개의 개별주 선거로 구성된 미국의 초연방 시스템은 너무나 바로크적이고 구식이어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우리의 경직된 헌법 시스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패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역사가이자 TNT 라디오 해설가 브루스 토레스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코미디이다. 내가 아는 한 트럼프가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이 과정이 지속된다면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위기가 미국인들이 정치 체제에 갖고 있는 마지막 신뢰와 확신의 흔적을 파괴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미국인이 미국의 제도가 부패했기 때문에 미국이 외국 국제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토레스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이 11월 대선을 치를 수 없고 미국이 올해 2024년에 붕괴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0% 이상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붕괴의 단초가 될 그들의 재대결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새해 첫 거래일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개폭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길한 전조현상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의 폭락은 주식 폭락의 강력한 전조입니다. 11월 대선에서 미국 사회가 봉합할 수 없는 분열로 치닫고 주식시장이 걷잡을 수 없게 붕괴할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지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집권은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러시아 경제를 일으킨 푸틴의 수십 년 집권은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 뻔한 정치 엘리트가 조작된 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